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들이 이제는 5학년 1학기 들어가면서요, 약수와 배수 나오면서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막 최대 공약수도 어려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수와 배수 2단원에 나오는데 왜 배우는지 보려면 교과서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일단 5단원에 보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분모가 같은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 얘네들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5분의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기준을 맞춰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줘서 이제는 통하게 만들어서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분이라고 해요. 그죠? 통분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답이 막 100분의 50, 막 20분의 10, 막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면 부담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약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분이라는 거는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모를 통하게 만드는 거고, 약분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같은 수로 나누어서, 같은 수로 묶어서, 그래서 얘는 묶을 약자예요. 묶을 약인데, 묶어서 간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수를 만든다. 그래, 분수를 통하게 만든다, 분수를 간단하게 만든다, 묶어서 간단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분을 해야 되고, 약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분과 약분 단원이 바로 앞 단원인 4단원이에요. 그래서 통분과 약분은 분수의 덧뺄셈을 하려니까 4단원에서 배웠고요. 그럼 분수를 통하게 하려면 얘네들을 분모를 계속 배수를 생각해서 키워줘야 돼요. 즉, 그걸 분모를 이제 배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통하게 만들려면 배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분수를 만들려면 간략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약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수랑 약수를 배우는 단원이 2단원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통분을 하고요.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약분을 하고요. 통분을 하기 위해서 배수를 배우고, 그리고 약분을 하기 위해서 약수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왜 배우는구나, 이렇게 교과서 흐름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한자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약수라는 거 먼저 볼게요. 약수라는 거 먼저 보면, 약수는 이렇게 쓰세요. 맺을 약자거든요. 맺을 약자, 묶을 약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수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준다는 건 즉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든다. 간단하게 만드는 건 뭐냐? 나누어 는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즉 나머지가 어떻게 0이 되도록 하는 수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 즉 간략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6을 간략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얘는 6 나누기 1 하면 6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6 나누기 2 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6 나누기 3 하면 2로 나누어 떨어진다. 6 나누기 6 하면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6의 약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1, 2, 3,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쓰면 꼼꼼하게 쓸 수 있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6은 1 곱하기 6이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라고 하는데 1 곱하기 6 이렇게 사이드로 써놓으면 훨씬 실수를 좀 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고 1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실수를 조금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수에 대한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 배수는 뭐예요? 선생님이 한자 좋아하니까 또 요것도 한자 제가 쓰겠죠? 배수는 곱배자예요. 곱배. 즉, 곱하란 얘기예요. 그죠? 즉, 어떤 수를 1배하고, 2배하고, 3배하고, 3곱하고, 배라는 건 곱배예요. 곱빼기 할 때, 짜장면 곱빼기 할 때 곱빼기가 아니라 곱배자예요. 아이들이 또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텐데, 어머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6의 배수는요, 6단 곱하기랑 맞는 거예요. 6단 곱셈 99. 6일은 6, 6, 2, 12, 6, 3, 18.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을 보면 약수는 셀 수 있지만 그리고 배수는 없을까요? 셀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배수 중에 모든 배수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작은 거는 자기 자신이다. 곱하기 1을 한 거 가장 자신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약수의 성질을 보면 어떤 약수 중 가장 큰 거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예요. 모든 수는 1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모든 수는 1의 이를 약수로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얘는 이제는 곱을 이용해서 약수의 배수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2는 1 곱하기 12다. 맞나요? 그리고 2 곱하기 6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3 곱하기 4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2는 1, 2, 3, 4, 3, 4, 6, 12의 배수이다. 맞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1, 2, 3, 4, 6, 12는 뭐에?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연관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는 제가 이제는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려고 해요. 자, 공약수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는 무모하다, 심플하다라고 해주시면 자, 8과 12의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공약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통된 약수예요. 우리가 말이 계속 이제는 너무 길다 보니까 줄임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약수를 줄여서 공약수라고 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8의 약수 구해요. 8의 약수 먼저 구하면요. 1 곱하기 8, 2 곱하기 4. 그래서 컴마 해주시고 12의 공약수 구해볼게요. 1 곱하기 뭐다? 12다. 그리고 2 곱하기 6이에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공약수는 같은 거예요. 얘 같아요. 1 같아요. 2 같아요. 여기에서 4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약수는 8과 12의 공약수는 1, 2, 4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공약수를 큰 대잖아요. 최대 공약수예요. 그럼 누구다? 4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4죠. 그러면 얘네들의 공약수는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대 공약수의 뭐였다? 약수였다. 4의 약수 한번 써볼까요? 1, 2, 4예요. 얘네 둘의 공약수도 1, 2, 4예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근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최소 공약수는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공약수를 이렇게 구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야 돼요? 아니요.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 방법 1번은 자 볼게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이에요. 그래서 8 먼저 보시면 1 곱하기 8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8은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12는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고요. 12는 2 곱하기 6 그리고 12는 3 곱하기 4. 아이들이 요거는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 가장 큰 식, 여기요, 4 들어왔죠. 2요, 선생님 그런데 2는 공통으로 들어갔지만 가장 큰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1은요, 공통으로 들어가서 공약수는 맞지만 가장 큰 수가 아니에요. 가장 큰 수는 누구다? 4고 4다. 자, 공통으로 들어간 얘네들이 바로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수가 커가지고 두 수의 곱으로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 84 막 이럴 때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구하기 좀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를 보면요. 예를 들면 8은요. 우리가 뭐예요? 2 곱하기 4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예요. 더 이상 어때요? 나눌 수 있어 없어요? 더 작은 수를 나눌 수 없죠?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12는 뭐 해볼까요? 3, 4, 12 해볼까요? 네, 3, 4, 12 했어요. 3은 더 작게 쪼갤 수 없어요. 4 쪼개볼까요? 2 곱하기 2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은 것부터 예쁘게 써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같은 부분, 여기에서 같은 부분 2는 같죠? 그러면 얘네들의 약수인 거예요. 그러면 얘 또 2 또 있네요? 네, 그렇죠. 요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니면 줄을 그어도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인 4이다. 아까도 4였죠? 4였죠.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는 제일 많이 하는 건요. 공약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거꾸로 써서 하는 건데요. 8이랑 이거를 가장 많이 써요. 12라는 수가 있어요. 공약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8과 12의 공약수 두 개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 2 있어요. 2, 4, 8 있어요. 그럼 2, 62로 나눴어요. 또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2는 4, 2, 3은 6. 그러면 모두 나눌 수 있는 거는 2도 있고 그리고 4도 있는 거예요. 즉 이거 두 개를 곱한 2 곱하기 2가 여기를 곱한 2 곱하기 2의 4가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다. 그래서 다 최대 공약수가 3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3가지. 이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보려고 하는데요. 2와 3의 공배수 그리고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배수 먼저 적어줄게요. 1은 2, 2,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점점점. 그죠?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점점점. 자, 공통된 부분 볼게요. 위아래 보니까, 얘가 같아요. 얘 같아요. 이렇게 있겠죠. 자, 공통된 배수 보니까요. 6이랑 12, 그리고 쭉 가면요. 여기 또 18도 나와요. 그래서, 16 다음에, 그래서 18까지 해서 점점점점점 계속 많아지는 거죠. 얘네들은 2와 3의 공배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최소예요. 작을 소. 그죠? 공배수. 그러면 얘는 바로 누구다? 6이다. 그러면 최대 공배수는 있다? 없죠. 계속 커지니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봤더니요. 얘네들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네? 그죠? 즉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한번 적어볼까요? 6, 12, 18.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얘네들의 공배수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의 배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 힘들게 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방법 3가지까지 하고 마무리 될 건데요. 아까 최대 공약수랑 똑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8은 1 곱하기 8이에요. 예, 8은 2 곱하기 4예요. 맞나요? 12는 1 곱하기 12예요. 자, 12는 2 곱하기 6이에요.
자, 3 곱하기 4예요.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요. 최소 공배수는 일단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수, 즉 최대 공약수를 쓰고 나머지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항상 최대 공약수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지나면 최소 공배수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만 일단 최대 공약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중에 가장 큰 수 누구예요? 4, 4. 얘네들이 이거의 최대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를 먼저 세팅을 했죠. 동그라미로. 그리고 나머지 누구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는 애들 나머지 2고 얘가 들어가 있는 나머지 3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24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던지 딱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그 다음 8이랑 12를 이번엔 여러 수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아까 4였는데 4를 더 이상 쪼개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쪼개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12는 4, 3, 12예요. 그러면 뭐예요? 얘 2와 2로 쪼갤 수 있어요. 쪼갤 만큼 쪼갰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곱셈식을 썼어요. 그게 바로 2 곱하기 2 가로 닫고 나머지 곱하기 2 나머지 있고 나머지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얘는 24다. 지금 이거랑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거 쓰고 최대 공약수 쓰고 나머지 그죠? 요렇게까지 썼어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이랑 12 이제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8이랑 12예요. 2로 나눴어요. 4, 2, 6, 12 또 나눠지네요. 2, 2는 4, 2, 3은 6. 최대 공약수 보이나요? 우리 아까 했어요. 최대 공약수 2 곱하기 2예요. 2 곱하기 2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2 곱하기 2 했죠? 2 곱하기 3 여기 가로 쳐주든지 동그라미 쳐주시면 그러고 나면 24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까지 해보았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연습 문제, 계산 문제만 풀어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습 문제집 필요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미리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연락 많이 주세요.